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향수 박람회 노츠 상하이에 다녀왔어요. 저는 작년에도 노츠 상하이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진짜 새롭게 느낀 것도 많고 인사이트도 정말 가득했어서 진짜 유익한 경험이었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중국의 향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노츠 상하이 규모가 확실히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온 200개 이상의 향수 브랜드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로피옹을 비롯한 글로벌 조향사들과 관련 프로그램이 강화됐고 또 프랑스 향수 박물관인 오스모테크와의 협업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3대 향료사들이 모두 직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츠 상하이는 단순히 중국 향수 전시회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향수 산업이 모인 곳이자 향수업계의 현재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노츠 상하이에 다녀온 후기를 들려드리면서 지금 향수업계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향수업계 트렌드 첫 번째는 센트 스태킹입니다. 요거는 하나의 향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향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2개 이상의 향을 함께 사용하는 거는 향수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한 10년 전부터 통용돼 왔죠.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향수 레이어링이 주로 브랜드 차원에서 제안하는 조합 혹은 2-3가지의 향수를 같이 뿌리는 성격이 강했다면은 최근의 센트 스태킹은요, 다양한 포맷의 향기템을 소비자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 전에 몸에는 록시땅 바디로션 바르고 머리에는 기주 헤어 오일 바르고 향수는 샤넬 거를 뿌리는, 근데 그 샤넬 향수가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맷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식인 거죠. 그날 기분이나 내 스타일에 맞춰서 향수를 하나의 패션처럼 다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즐거움을 모두 누리는 것이 센트 스태킹입니다. 이 센트 스태킹은 포브스지에서도 2026년에 향수 트렌드로 언급을 했고, 핀터레스트의 글로벌 인사이트 및 트렌드 담당자는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나의 시그니처 향수 하나만을 찾았다면은 앞으로는 센트 스태킹이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츠 상하이에 전시장을 딱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브랜드 부스에서도 그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에샤틱이라는 중국 브랜드고요. 키링처럼 걸 수 있는 형태의 리본 퍼퓸이 메인 제품 같더라고요. 게다가 도넛 모양의 디퓨저랑 향기 인형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스타일링을 하거나 인테리어 하기도 좋죠. 게다가 전반적인 향들이 다 가볍고 부드러워서 딱 센트 스태킹 하기 좋은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리얼 럭셔리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듀프 향수의 인기가 아주 뜨겁거든요. 듀프 향수란 명품 향수 저렴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가의 향수와 매우 비슷한 향을 내면서도 가격은 되게 저렴한 향수를 일컫는데요. 예전부터 이런 듀프 향수, 바디미스트 같은 게 늘 있기는 했으나 요즘에는 이 듀프 향수를 아주 잘 만드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향수와 향의 싱크로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속력, 발향력이 더 좋은 그런 가성비 향수들이 많이 등장한 거죠. 거기다가 요즘 너무 향수들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향덕들도 많아지면서 듀프 향수들의 인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듀프 향수 시장이 커지니까 그와는 완전 반대, 카피로 따라할 수 없는 진짜 럭셔리 향수도 부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럭셔리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원료가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소위 금보다 비싼 원료라고 불리는 처녀 오우드처럼 구하기 힘든 최상급 원료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가지고 보통 향수들보다 훨씬 농밀한 엑스들의 농도로 극대화한 향수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건 저가의 듀프 향수들이 그 단가가 안 맞아서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제품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고 싶다고 여겨지고 대체 불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근데 지금의 리얼 럭셔리는요, 단지 가격이 비싼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는 브랜드도 럭셔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비용,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거래한 재료를 사용하고 패키지 친환경으로만 만들고 혹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이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 자체가 하나의 럭셔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꼭 가격이 막 너무 비싸지 않더라도 향수 자체의 퀄리티나
철학에서 럭셔리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센셜 퍼퓸 같은 경우는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데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또 세계적인 거장 조향사들에게 창작을 맡기면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10만 원대의 가격대를 유지하죠. 마침 제가 노츠상하이에 갔을 때 에센셜 퍼퓸 창립자님이 계셔서 그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잠깐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Korea, I'm Géraldine, the founder of Essentiel Parfum, a French brand based in Paris. So Essentiel Parfum is the first niche brand signed by the most renowned perfumers with a sustainable and eco-friendly approach at an accessible price. You have to accept to make less margin first and to keep a very high quality. The money is inside. The money is the juice, the fragrance. The essential is the essence. And that's since the beginning was my priority. So I'm often asked this question, but if you ask a mother which one is her favorite child, she cannot answer. Yeah, sure. So I cannot answer, even though if people ask me, you're going on an island and you have to take one perfume and you're going to be alone on this island, I would take Orange Santal by Nathalie Graciaceto because it's very joyful and it's full of vitamin, orangey, and it will keep me happy. So I would take this one. 다음 트렌드는 유구어망드입니다. 최근 구어망드 계열의 향, 그러니까 달콤한 간식을 연상케 하는 바닐라, 캐러멜, 마시멜로 같은 향이 중심이 되는 향수들이 요즘 몇 년간 글로벌하게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향수 취향이 좀 보수적인 편이라 아직까지 구어망드 붐이 막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구어망드 향수들이 대유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구어망드 향수들이 좀 더 진화한 형태의, 그러니까 개성 있는 풍미가 더해진 향수들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바닐라 향에다가 말차가 더해졌다던가 단순한 초콜릿 향이 아니라 피스타치오가 조합돼서 두바이 초콜릿을 연상케 한다든지 그냥 우유 향이 아니라 모찌 향을 구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뉴 구어망드가 이미 슬슬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이번 노츠상하이에서도 그러한 트렌드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지보단 IFF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향료 기업 중에 하나인 DSM 퍼미니시에서 한 향기 전시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바나나, 구기자, 보리 이런 요소들이 곁들여진 달콤한 향들을 선보여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마침 제가 작년에 노츠상하이 갔다가 만나서 지금까지도 친구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 퍼미니시 직원이 현장에 있어서 그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노츠상하이에 저희 DSM 퍼미니시 향수팀에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요. 구어멍드 계열이 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구어멍드를 아시아인의 그런 테이스트로 풀어본 거죠. 그래서 과일류의 향이 있겠고 쌀이나 아니면은 두유, 저희가 익숙한 그런 식향을 가지고 향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많이 이제 구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이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구어망드라고 하면은 거의 서구에서 만든 게 많으니까 맞아요. 좀 서양 간식의 냄새가 많은데 맞아요. 동양적인 요소들로 그 구어망드 향을 구현했다는 게 너무 창의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소주라던가 아니면 니가 좋아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건가? 시민이가 좋아하는 거. 맞아, 맥주라던가 소주라던가 이런데 흔히 서양인들은 와인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치,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이 좀 더 두드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라는 컨셉도 그냥 우유라기보다 저희가 흔히 마시는 두유나 아니면 좀 더 곡물을 섞어봤거든요. 되게 좋다. 그리고 라텔리에 메비우스라는 중국의 인디 퍼퓸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도 주목할 만한 게요. 여기 향들은 마치 작지만 되게 느낌 좋은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인디 퍼퓸답게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로베리 오드라고 하는 향은요. 중후한 오우드에다가 새콤달콤한 생딸기 같은 향을 섞었어요. 게다가 꿀까지 얹어져 있어서 와, 딸기랑 오우드 꿀? 되게 새로운 구어망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 브랜드의 대표 향수라고 할 수 있는 패션시 브랜은요, 잘 익은 패션 프루츠를 완전 고농축해서 넣어서 과즙이 진짜 폭발
폭발적으로 새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코아 가루를 슬쩍 뿌렸어요. 그래서 생동감 넘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향수의 역사는 꽤나 오래됐지만 향수 업계는 서구, 특히 유럽이 너무나 강력한 종주국이었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아시아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향수 기업으로는 글로벌 탑급인 코티에서 작년에 실적 보고한 거를 보면은요, 아시아를 주요 성장 엔진이 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출 20%가 아시아에서 나오는데 성장세로만 보면은 글로벌 성장세보다 아시아가 더 가파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국을 비롯한 북아시아, 동남아, 인도, 중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올해 노트상하이 가보니까 태국, 베트남, 싱가폴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향수 브랜드들이 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고 또 중동 향수 브랜드들의 존재감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 향수 브랜드들 일단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중국 향수 시장의 성장세가 연 14%거든요. 근데 글로벌 평균은 4에서 한 6% 정도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보다 한 3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 인구 중에서 향수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한 자릿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투썸머라던가 도큐먼츠 같은 중국의 대표 향수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낯선 신생 브랜드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노츠포레이터라는 브랜드 향들이 꽤 좋았습니다. 여기는 2024년에 론칭된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조향사 라인업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뭐 도미니크 로피옹부터 르라 모나드 설티 만든 나탈리 로슨, 딥티크 도선 만든 파브리스 펠레그린 등등 노련한 퍼퓸머들이 만든 향수들을 선보입니다. 근데 향은 전반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취향에도 딱 잘 맞을 스타일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완전 젠지 감성의 소녀들이 막 SNS에 인증샷 찍어 올리기 좋을 법한 중국 브랜드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에시아틱도 그렇고 또 플로럴 드라마라는 브랜드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동화 속에 와 있는 듯한 파스텔 톤의 몽환적인 비주얼이 눈에 띄었는데 향도 딱 그렇더라고요. 완전 은은하고 예쁘고 귀엽고 서정적인 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샴푸나 비누향 같은 스타일이 많다고 느꼈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들도 4군데 참석했더라고요. 알보와 로이비, 그리고 나흐, 미미크리였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우리 K향수 브랜드들 응원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해서 부스 방문해가지고 향수들도 제가 사용해보고 또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대표님과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근데 이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관객들이 그냥 가볍게 시향하다가도 이거 한국 브랜드예요 라고 하면은 그래요? 하면서 눈이 갑자기 반짝인다. K-퍼퓸이라고 하면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리고 향수도 어찌 보면은 뷰티 카테고리 안에 드는 건데 지금 K-뷰티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신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저 혹시 지금 너무 사심 많이 들어가고 막 평파적이고 그렇진 않죠? 여튼 그래서 이번 노츠상하에서 만난 한국 향수 브랜드들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여러분도 아실 만한 알보, 저도 여기 제품들 내돈내산 한 적 꽤 있고 예전에 베스트 한국 향수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도 추천하고 언급을 했었고 또 지금 오프라인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K-퍼퓸들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브랜드 중 하나라고 손꼽는 브랜드가 알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향기뿐만 아니라 비주얼도 감각적인 곳이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처음 경험해본 브랜드인 나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델 이세한님이 론칭을 했는데 이곳의 향기를 키워드로 표현을 해보자면 섹시함과 스타일리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향수 브랜드들이 정말 멋있고 트렌디하지만 대체로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데 좀 힙한 그런 무드를 대체로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근 이렇게 섹시하고 관능적인 색깔의 브랜드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투 스탠드아웃이라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본투 스탠드아웃은 섹시를 넘어서 수위가 높달까요?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금기 다 때려 부술 거야. 나를 아예 싫어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나한테 미치던지 약간 이런 말을 하는 듯한 19금? 아니 뭐 약간 29금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나은은 그렇게 막 새빨갛고 자극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둡고 날 것의 퇴폐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향에 공기감이 섞여 있어서 개성있고 섹시하지만 너무 난해하지는 않은 무드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K-퍼퓸들과 겹치지 않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씩 제품 맡아봤는데 맞는 것마다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미클이라는 브랜드도 이번에 노츠상하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향수들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몸에 막 착향했죠. 미미크리는 예술 작품을 둘러싼 것들을 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뭐 연필, 도자기, 한지 이런 컨셉의 향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정말 그 향이 표현하는 예술의 순간들이 체감되는 듯 했고요. 대체로 향의 밸런스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향수를 계속 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향의 밸런스가 좋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가 그랬습니다. 또한 로이비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브랜드죠. 저는 특히 피오니의 화이트 머스크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향수 뿌린 티 안 나는 깨끗한 살냄새 뿌안고 무드잖아요. 그래서 로이비도 노츠상하이에서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이 한국 브랜드들의 개별 향수 리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올해 노츠상하이를 다녀온 후기를 들려드리면서 향수업계 흐름까지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되게 오래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때 좀 애를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추린 겁니다. 그만큼 제가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3일 동안 진짜 느낀 게 많고 배운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온 향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하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노츠 상하이는 1년에 2번씩 SS 시즌과 SW 시즌에 개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정말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